네, 2021년 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으니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상당한 우려입니다. 제목은 공수처는 사생아? 그래서 대통령 직속? 저희 질문입니다. 설명은 공수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됐다 입니다. 사생아라는 단어를 가끔 쓰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혼외 자식,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아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무조건 어머니는 확인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확인이 안 되죠. 아버지가 확인이 되면은 과거에는 그런 자식을 서자, 서녀라 그랬죠. 이 서자나 서녀는 좀 상당히 서름을 받고 컸다고 합니다. 과거에 봉건 시절 얘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유교 시절이니까 소자라고 표현했죠. 소자라고 하지 못하고 소인이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그 마님이나 영감이나 대간을 보면 소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홍길동전에 아주 잘 나오죠. 유명하게.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나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대목이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서자로 난 분 중에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입법 논의한 지 공비처,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름을 어떻게 줄이냐를 놓고 숱한 논쟁이 있던 공수처가 20년 만에 입법 논의한 지 20년 만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만져갈 때부터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공수처장에 임명된 김진욱 처장이 1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대표가 인사하러 간 사람한테 자기 말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어요. 할 말이 많았다는 얘기죠. 몇 가지만 옮기겠습니다. 보통 고위공직에 임명되면 축하드려야 하는데 공수처에 대한 우리 야당 입장은 아시다시피 매우 복잡하다. 이러면서 주저리 이야기 주 대표가 했습니다. 공수처는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기관도 아니고 처장의 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주는 거니까 그 정신 잊지 말고 조직을 이끌고 잘 장악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산하기관도 아니다라는 부분도 조금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단수 제청은 목조가 빠졌습니다. 공수처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차장이 있는데 차장을 추천하는 문제입니다. 차장을 단수로 제청하는 거는 처장의 권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명을 추천하는 것, 즉 복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선택권을 가지니까 법치주의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설명 들으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공수처는 과천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과천청사는 행정부 기구가 모여있는 청사죠. 법원, 사법부 청사도 아니고 국회 청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재 그 행정부 기관은 18처, 5처, 17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수처가 생겼으니까 18부, 6처, 17청이 되겠죠. 공수처는 처니까 17개 청이나 5개 처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18부 어디엔가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오게 쳐도 독립기관인 데가 있으니까 독립됐구나 하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직속인가요? 대통령에 속한 건가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소속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행정부 소속인데 행정부 소속이라고 분명히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우리 정부기구 중에 국가정보원과 감사원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정보도 정부 여당을 위해서 국가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뒀습니다. 이렇게 할 때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닙니다. 국가 원수입니다. 이 상권 분립은 대개 이제 군주제에서 나왔는데, 군주제가 계몽군주를 거쳐갖고 입헌군주로 바뀌면서 그 국가의 원수는 군주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눠서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 뭐 사법부는 대법원장, 뭐 국회는 국회의장, 이렇게 이제 각각 리더를 두죠. 근데 이 군주제를 거부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사실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회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있는데, 그럼 국가 원수를 누가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기구에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대통령이 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 우선이고 국가 원수는 부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하고 감사인데, 그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거거든요. 그때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게 검사예요. 검사는 준 사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이라고 하면 판사를 얘기하는데 판사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나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검찰을 행정부에 두지 않고 법원에 두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재판부가 있고 검찰부가 있는 거죠. 그 미국은 법무부를 편의상 행정부에 두긴 했지만은 법무부는 사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해주는 기관이고, 따라서 대통령 지시를 안 받습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나라 검찰도 검찰적법에는 정치 중립,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검찰을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겠다라고 한 게 추미애 장관이었고, 또 이번에 또 박범계 씨가 제2의 추미애로 들어갈 텐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 공수처라는 조직은요, 법적으로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국정원도요, 대통령 직속이지만 대통령 감시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팔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적과 내통할 수도 있고요. 감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국정원장도 국정원 직원 중에 누가 감시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만나본 국정원 직원들, 중정 시절에, 안기부 시절에 보게 되면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부장 감시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제대로 대통령을 감시하면 대통령 감시하는 공수처를 둘 이유가 없지요.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고위직을 제대로 사찰하면 공수처를 사실 둘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국정원이 정부 요직과 정치인들을 다 사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공작으로 몰아붙인 게 과거 야당 의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 비리가 많아요. 여당 국회의원들도 비리가 많지만 야당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찰을 해서 그걸 찍어내면은 뭐 공작이다 떠들어갖고 이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했는데, 그런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으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찰을 했다고 해서 몰아치거든요. 저 같은 국민들은 국정원 사찰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 저도 가끔은 정권하고 반대되는 말 하게 되면 이들이 나를 보는구나 하고 의심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당일 때는 그냥 사찰 공작하면서 못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국정원 그 기능을 완전히 죽여놓고 나서는 이제 공수처를 만들고 이러는 거죠. 사실은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해도 공수처는 필요한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 김진욱 초대처장이 주호영 대표를 만나기 전날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게 중요하지 단수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공수처 차장을 제청해야 되는데 단수로 제청할 거냐 복수로 제청할 것이냐 여러 명을 제청할 것이냐가 좀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단수 복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는 공수처 차장 제청 방식에 대해 단수 제청을 해도 편향되거나 정치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다라면서 복수로 제청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또 주 대표가 계속 차장 복수 추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리적 문제를 경청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처장은 물론 차장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사람이어야만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복수로 차장을 제청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에 앞서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그때는 뭐 쏘쏘한 얘기하다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통해 성과를 내면 검찰개혁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얘기 같은데 이건 참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검찰이 제대로 하면 되지 왜 약간 기구를 만들어. 기구하고 뭐 자꾸 만들면 조직만 커져요. 이 정부에서 너무 공무원 너무 많이 키워놨습니다. 자꾸 조직을 만지면 안 돼요. 기획된 조직을 잘 써야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제청은요. 영어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들째자 청할 첫자인데 recommend, 추천하다, nominate, 지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안건을 해결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기구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거든요. 제청. 네. 이 공수처에서는 지금 처장은 임명됐으니까 처장이 공수처의 차장을 한 명을 제청할 것이냐 두 명을 제청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법 제3조를 보면은요. 아까 제가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입니다. 공수처를 약칭해서 수사처라고 이 법에 표현했는데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네, 정치적 독립이겠죠. 모든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이건 검찰도 이렇게 하도록 검찰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휘어잡고 건드리려고 하는 권력이 있어 문제죠. 그리고 3항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따르면 공수처장이 어떻게 하든 간에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에 있는 어떠한 누구도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자, 7조 차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차장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조항을 연결하게 되면은 대통령은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차장 제청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네? 차장을 제청하는 것은 공수처의 일이잖아요. 공수처의 사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대통령은 아까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었으니까 공수처장이 제청한 차장을 무조건 차장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무조건. 엄격하게 이 조항대로 하자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하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 만들어갖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 구성해서 꾸려서 징계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했었습니다. 그걸 들고 추미애 장관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공수처 큰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날 1시간 10분 동안 대통령 만난다면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뭐가 막 뒤죽박죽이 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밝혔던 정만호 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가 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그대로 제거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틀렸죠. 대통령은 무조건 제거하지 않습니다. 재량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려를 하면 됩니다. 다시 제청하라고 하면서 이걸 거부하면 됩니다. 다시 추천, 다시 제청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만호 수석이 밝힌 대로 하게 되면 공수처장이 단수로 올리면 무조건 단수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다시 해오셔야 하고 거부함으로 해서 새롭게 제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빠꾸를 넣게 되면은 공수처장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독립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수로 제청을 해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분 고르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의 의지잖아요. 그럼 자기는 인사부담을 덜지만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차장으로 오니까 차장이 공수처장을 감시하면서 대통령 뜻대로 공수처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장을 청와대에서 임명하고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그 밑에 세컨맨드냐 서드맨드를 청와대는 소리 없이 자기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시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대통령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국정원장 감시하는 요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역시 국정원을 감시합니다. 거기서 원장이 마음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각 군의 참모총장, 합참의장을 임명해 놓고도 또 자기 사람을 그 밑에 뭐 본부장 이렇게 넣어갖고 또 감시하게 하는, 그게 권력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공수처를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면 또 이건 이거대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참 줏대 있게 제대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인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줏대 있게 했는데 이분은 인사권이 아예 없어요. 추미애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두 양반은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공수처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충성맹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없죠. 지금 검찰이 그래서 개혁하자는 게 이 정권의 의지였으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 앞에 공수처장이 고개를 숙이게 되면 공수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 달랐습니다. 그런 헌법이 보장한 원장의 제청권을 제대로 활용해서 청와대가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제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월성 1억이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해서 그거를 검찰에 넘겨서 대전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기관이죠. 공수처도 바로 그런 독립된 기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김진욱 처장은 그걸 못하고 있네요. 공수처장 되는 사람은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안 하면 안 하지. 나는 내가 법대로 하지 대통령한테 충성맹세 못해. 이건 말 못해요. 김진욱 처장. 대통령이 인사권자란 거 국가 원수니까 할 수 있겠죠. 행정부 수반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법 앞에 법치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공수처장은 대한민국의 공수처장이 아니고 대통령의 공수처장이 돼서 하명사건 수사기관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과거 그 경찰에 있었던 뭡니까? 그 특수수사대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과거 대검의 특별수사부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정쩡해집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자식이 되는 것과 비슷한 꼴이 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데 대통령 소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게 되면 추천위원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연번협회장, 그 다음에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 해서 7명으로 추천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제5항을 보게 되면 10일 이내에 이 위원회는 추천을 해야 됩니다. 추천을 하지 못하면은 제6항에 따라서 추천을 하지 못한 교섭단체 소속의 추천위원은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는데 그게 한 명이면은 그러면 이게 좀 더 공정성이 있겠죠. 근데 5조를 보게 되면은 공수처장 후보위원회는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을 뽑아주면은 충성 경쟁이 일어나죠. 대통령은 그 중에 자기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이러면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고 대통령 하명 사건을 하는 기관이 됩니다. 김진욱 처장도 그렇게 해서 뽑히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차장도 대통령한테 복수로 올려서 대통령이 고르게 한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 하명 기관이 되는 거죠.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하도록 떡 해놓고 나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다 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수처가 대통령 지시대로 여당 바란대로 수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권력을 다 휘어잡죠. 어차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통과 의뢰가 됐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국회 청문회 거쳐서 이 양반이 안 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 감사원에서 아무리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사해서 넘겨도 고위공직자건이니까 공수처가 가져가서 흐지부지. 또 검찰이 어떻게 내사를 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지금처럼 출입국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또는 이제 대검의 반부패부장이 또 검사가 김학의 씨 출국 금지를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있으면 그걸 갖고 와가고 흐지부지 만들 수 있죠. 이제 정부와 여당은 검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를 믿었던 김진욱 처장마저 차장을 단수로 제청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제 공수처를 통한 문재인 독재가 일어날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과의 전쟁은 이제 점점 본격화된다.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아까 이 제목을 공수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잡은 거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